그러니까 첫 번째 뽑힌 애를 밑에 인덱스를 1으로 두고 있죠. x1. 첫 번째 뽑힌 우리가 n개를 뽑을 때첫 번째로 뽑힌 친구가 x1. 그러니까 n번째로 뽑힌 친구를 그냥 xn 그 이유밖에 없는 뽑힌 순서대로 뽑아요. 그 값에 대해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오더 스태티스틱은 뭐냐면은 얘가 뽑히긴 뽑혔는데 자 뽑히고 나면 이 x1부터 xn들의 값들이 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크고 작고가 값들에 대한 크고 작고가 정해질 텐데 얘네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값에 대해서 나올 값들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면 걔네들을 오더링해서 나온 얘를 우리가 오더 스태티스틱이라 해요. 여기 노테이션에 원래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괄호에서 1이라는 거는 제일 작은 값. 얘는 오더링 했을 때 제일 큰 값을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주기도 하고 또는 괄호하기 싫으면 그냥 y1부터 yn이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y1은 제일 작은 거, y는 제일 큰 값을 가질 값. 그러니까 가진 값이 아니고 앞으로 모르니까 맞죠. 나중에 관측했을 때 실제로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값이 y1, 제일 클 값이 yn이 될 거다. 근데 랜덤이죠. 왜 x1부터 xn도 랜덤이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런 관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어떤 때 쓰일까요? 자, 샘플 레인지 같은 경우 우리 레인지는 R 정의하기를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게 레인지가 됩니다. 데이터의 레인지 정렬했을 때 맞죠? 정렬하고 나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준 게 걔가 데이터에 대한 레인지입니다. 범위입니다. 근데 뽑히면 어떤 한 특정한 값이 나올 텐데 우리 데이터를 쭉 바꿨어. 그럼 큰 값과 작은 값도 또 변할 거 아니에요, 맞죠? 데이터를 다시 뽑으면 그러면 레인지도 변하겠네. 랜덤이라는 거 맞죠? 얘도. 그러니까 오더 스태티스틱에 관련된 랜덤한 베리어블이 될 거라. 샘플 레인지도. 그리고 또 샘플 미디언 또는 p번째 샘플 퀀타일도 그런데 샘플 미디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를 의미하는데 홀수랑 짝수랑 정의가 좀 달라. 예를 들어서 x1, x2, x3가 있다고 할게요.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 홀수계네 지금 n이 3이니까. 자, 이렇게 홀수계인 경우는 가운데 있는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 얘를 오더링 해줘. 오더링 해주면 y1, 2, 3로 할까요? 위에서처럼 y1, 2, 3는 이번에는 얘네는 가장 작은 값, 얘는 가장 큰 값이 맞죠? 오더링 했으니까. 그러면 오더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하네. 홀수일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y n1 2분의 n1 플러스 1. n1이 지금 3, n이 3, 그 다음에 1 더하고 나누기 2. 즉 두 번째 있는 값이 미디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못 찾으니까 이렇게 공식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오더링 하고 나서 이거에 맞는 값이 미디언이 됩니다. 홀수일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짝수일 때는 n은 4일 때는 4개로 해볼까? 짝수니까 맞죠? 얘는 뽑힌 순서대로 x1부터 x4까지고 그러면 얘는 오더링을 해줘. 나중에 관측되고 나면 이런 값을 가질 텐데 y1, y2, y3, y4는 얘네들은 순서가 있다. y1이 제일 작은 거, y4가 제일 큰 거. 이런 순서를 딱 순서화 시킨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찾는데 이런 규칙. 근데 잠시만요. 잘못했다 이거. n 2n 플러스 1이다.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잘못했어요. 자, 이 공식 한번 적용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y n이 지금 4예요. 짝수일 때 그러면 4분의 2 플러스 y 2분의 4분의 플러스 1 이렇게. 즉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두 번째 큰 값에서 세 번째 큰 값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눕시다. 즉 두 번째랑 세 번째 있는 거에 평균을 해준 가운데 있는 값이 요 값이 미디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오더 스태티스틱에 관련된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샘플 미디언. 이 P번째 샘플 퀀타일은 뒤에 마지막 두 장에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의미는 알았다. 그리고 어딘가에 사용되는 건 알았는데 이 오더
오더 스태티스틱은 결국 랜덤 베리어블인 거예요, 맞죠? 랜덤인 거예요. 결정되진 않았어. 순수만 갖고 있지.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 얘네들의 디스트리뷰션, 즉 얘네들의 분포가 존재한다. 이걸 알면은 많은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겠다. 자, 상황은 x1부터 xn이 랜덤 샘플 우리 하듯이 얘네들의 PDF랑 CDF가 각각 fx랑 캐피탈 fx입니다. 근데 컨티뉴어스만 할게요. 디스크린 넣어보죠. 컨티뉴어스 케이스나 얘의 서포트는 이렇습니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값들입니다. 자, 그때 y1부터yn은 얘네들을 오더링 시킨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합시다. 그때 가장 처음 나오는 거는 그러면 오더링 시킨 이 얘네들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PDF는 뭘까요? 라는 첫 번째. 얘는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올드한 친구, 그러니까 얘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new. 얘는 원래 올드한 친구를 오더링 시켰으니까 새로운 변수들 맞죠? 새로운 변수. 새로운 변수들에 대한 조인트 PDF는요. 원래 조인트 PDF에 대해서 모든 경우 다 생각해주면 돼요. 맞죠? 근데 얘는 원래 랜덤 샘플이기 때문에 마지노란 PDF 곱해준 거랑 같아. 맞죠? 이렇게 우선은 X 쪽으로 나타내요. 자, 헷갈리면은 지우고 우선. 얘네들의 조인트 PDF는 각각은 fx를 가지면 마지널한 PDF의 곱과 같습니다. IID니까 x1부터 x는 맞죠. 오리지널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조인트는 이렇게 되죠. f x1부터 xn까지는 각각의 마지널 곱과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더 스태티스틱이긴 한데 y1은 x1이 될 수도 있고yn은 xn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맞죠?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 중에 하나.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각각 넣으면 얘네들이 이제 규칙이 생길 테니 우선 이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라고 가정할게요. 얘라고. 얘는 그 중에 한 가지 경우. 그때 자코비언은 1입니다. 왜? 얘가 변화하는 거랑 똑같이 변화하니까 y1부터 yn도 맞죠? 자코비언도 1입니다. 걔 변화량이니까. 그때 gk y1부터yn은 fy1에 fyn 넣은 거랑 같습니다. 거기다 자코비언 곱한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한 가지 경우에서 근데 오더 스태티스틱은 얘네들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되는 거예요. 맞죠?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예요. x1부터 xn까지가 이런 GK들이 한 가지 고정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원투원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게. 이런 경우가 n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k는 1부터 n 팩토리얼까지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오더를 이런 경우들이 n 팩토리얼계만큼 대응돼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n 팩토리얼계만큼의 얘네들이 있습니다. 해서 n 팩토리얼 곱하기 마지노 PDF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y1부터 yn에 대한 순서는 이렇게 서포트해서 존재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조인트 PDF는 이런 폼을 갖습니다. 이런 폼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널한 친구의 PDF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마지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오더 스태티스틱이 다 정해지고 나서 그 중에 하나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제2번째 큰 값에 대한 오더 스태티스틱의 하나의 PDF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저 전체 조인트였고, 자 그런 친구는 요런 꼴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해서 휴리스틱하게 할게요. 좀 아이디어적으로.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개 PDF를 GYJ라고 할게요. J번째로 큰 오더 스태티스틱의 한 마지노란 PDF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J가 제일 작은 친구면 1이고 제일 큰 친구면 n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어느 값이면 J가 될지 일반적으로 J라고 할게요. 네, J라고 할게요. J번째 큰 값입니다. J번째 큰 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값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 방을 하나 만들게요. 개인 방. 어쨌든 x1부터 xn 중에 하나가 j번째로 클 테니까 맞죠? 그 한 값이 j번째로 클 테니까 딱 그 친구에 대응되는 친구를 잡아서 개인 방에 하나 넣어줄게요. 개인 방에 무슨 확률로? 원래 마지노린 확률로 fyj라는 방에다가 j번째 큰 친구를 하나 골라서 넣겠습니다. 고르는 경우가 생기겠네. n개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돼, 맞죠? 전체 데이터 n개 중에 하나가 j번째로 클 테니까 n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 방에 넣겠습니다. 이 확률로. 첫 번째, 개인 방입니다. 개인 방. 자, 다음 두 번째. 초록색 색깔 좀 일부러 다르게 하고 있어요. 세 개의 방이 나오고 세 개 방. 두 번째 방은 큰 방입니다. 큰 방. 큰 방에는 yj보다 작은 친구들은 j-1개가 있을 거예요. 왜? 얘가 j번째로 큰 거니까. j-1개는 얘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 맞죠? 그러니까 이 확률을, 이 큰 방의 확률을 갖는 거야. 이 중 어디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j-1개는. 얘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맞죠? 그 확률의 방의 이름은 fyj입니다. yj까지의 TDF입니다. 얘보다 작은 j-는 이 확률로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j-. 근데 한 개를 이미 뽑아서 개인 방에 넣어줬어. 그럼 남은 친구는 몇 개였어요? n-1명이죠. 전체. 한 명 개인 방 줬으니까. 걔는 무조건 개인 방에 들어가요. 그럼 남은 n-1명 중에서 여기 들어갈 친구는 몇 명이라고? j-1명이라고. j-1명은 남은 n-1명 중에서 왼쪽 큰 방에는 j-1명을 넣어주겠습니다. 선택해서. 뭐가 될지 몰라, 맞죠? 근데 반드시 j-1개는 왼쪽 큰 방에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몇 개 골랐어요? 작은 방에 한 명, 왼쪽 큰 방에 j-1개 들어갔으니까 j-개는 이미 방이 배정됐어. 맞죠? 전체 n명 중에서. 근데 이미 n-1개에서 j-1개 했으니까 남은 친구는 n-j개만 남은 거예요. j개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전체 n개 중에서 j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친구들은 n-j. 걔는 반드시 이 j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왜? 커야 되니까. yj보다 커야 돼. 뭐가 될지 몰라도. 그러면 걔는 오른쪽 큰 방에 방을 배정하겠습니다. 얘의 확률은 1-fyj입니다. 맞죠? 방이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n-j 중에서 색깔 일부러 하고 있는데 색깔 n-j의 중에 나머지 n-j는 전부 큰 방 가겠습니다. 오른쪽 큰 방에 가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근데 방의 이름들이 다 있다, 맞죠? 그 개인 방에 들어간 친구의 방 이름은 fyj. 얘가 한 명만 들어갈 거예요. 맞죠? 첫 번째 방에. 자, 두 번째 방 초록색 방에는 큰 방, 왼쪽 큰 방은 fyj라는 확률로 몇 명 들어갔다고? j-1명 들어갔지. j-1명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큰 방. 같은 확률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j-1개 들어. 다음 마지막 이 방에는 나머지 n-j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큰 방. 오른쪽 큰 방의 이름은
n-j가 이 확률로서 다 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 정리, 얘는 1, 얘네들을 한번 계산해보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 n-j 팩토리얼이 돼요. 이거 컨비네이션 풀어주면 맞죠? 그럼 나머지 거 그대로 적어줘. fyj fyj-j-1 곱하기 1-fyj n-j입니다. 그리고 이 yj는 서포트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어쨌든 마지노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상관없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돼. 마지노리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얘네들이 묶으면 n 팩토리얼 되죠. 그래서 앞에 정리하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단순히 외우지 말고 이렇게 아이디어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천천히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쓸까요? 자, 한번 볼게요. 예제 4.3.2 우리 랜덤 샘플이 우선 있어요. 사이즈 4개를 갖고 즉 x1부터 xn을 뽑는 거예요. 사이즈 n을 어디서부터? 이러한 PDF를 갖는 친구로부터 x1부터 x4가 있어서 얘의 PDF는 EX입니다. 언제?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0입니다. 아도가 이렇게. 이러한 PDF를 갖는 분포로부터 x1부터 x4까지 뽑는 거예요. 얘의 오더 스타티스틱, 얘를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나열한 오더 스타티스틱의 이름을 y1부터 y4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큰 값이 아직 모르지만 정리했을 때 나중에 데이터가 얻어졌을 때 세 번째로 큰 친구가 그 랜덤 베리어블이 2분의 1보다 큰 확률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을 텐데 이거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 이 확률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얘의 마지막 PDF가 필요하다. 얘를 적분해야 되니까 맞죠? 이 확률에 맞게끔. 얘부터 구해야겠네. GY3를 맞죠? 그래서 오더 스타티스틱의 yj번째에 대한 PDF를 생각하면 돼. 얘를 갖고 쓰면 된다는 거지. 그 PDF 구하고 싶을 때는. 자, 돌아가서 그럼 PDF랑 CDF가 필요하니까 얘 CDF를 먼저 구해야 돼요. 왜? 돌아갔을 때 아까 큰 방, 작은 방에 대응되는 것들이 PDF랑 CDF들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CDF 한번 구해볼까요? fx는 0입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x제곱입니다. 이 파트 적분하면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보다 커지면은 1이 됩니다. 단적해서 자, y3의 세 번째 큰 친구의 마지막 PDF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 PDF, 원래 CDF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자, n 팩토리얼, n이 지금 4 팩토리얼, n 팩토리얼분의 분해가 아니고 나누기, 나누기. 처음 방에는 지금 관심이 세 번째 큰 친구니까 걔보다 작아야 되는 값들의 개수는 2개 맞죠? 2개. 2개는 큰 방에 들어가야 돼요. 2개는 큰 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개는 개인 방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세 번째 큰 값은 개인 방에 들어가야 돼. 1명.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2명의 값은 왼쪽 큰 방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 y3보다 큰 값은 하나밖에 없을 거야. 맞죠? 나머지 하나. 걔는 오른쪽 큰 방에 들어갈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큰 방은 f y3까지 해두죠. 얘가 2개 있습니다. 2개 들어가야 돼요. 2개 들어가야 돼. 이 방에 파란색. 자, 개인방은 FY3. 자기 개인방, 얘는 하나. 다음, 보라색. 오른쪽 큰 방, 얘보다 큰 값을 갖는 친구는 하나 존재하겠네. 오른쪽 큰 방에 1명 넣겠습니다.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앞에 코에피션트 정리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FY3이 Y3의 제곱, 얘가 두 개 있으니까 제곱꼴. 그 다음에 오른쪽 큰 방은 1-Y3의 제곱이 한 명. 그 다음에 개인 방 2x인데 x 대신 y3 들어간 거예요. 대응되는 거 찾아서 넣어주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GY3은 이렇게 해석해줬습니다. Y3의 범위는요. Y3의 범위는 원래 데이터의 범위랑 같다. 지금 다른 거랑 연결이 없으니까 마지노라니까. Y3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였던 Y3 세 번째 큰 랜덤 베리어블이 2분의 1보다 클 확률은 얘의 PDF를 이 셋과 서포트에 맞게끔 적분해주면 돼요. 얘를 적분해줬더니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복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또 비슷한 게 이어지는 게 좀 있어서 지금 놓치면은 또 따라가기 어렵거든. 그래서 오늘 것까지 좀 복습을 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필기인 좋지. 네네. 갔다 왔네? 왜?